자, 그럼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 네. 6개월 선행 지표잖아요. 8개월. 8개월이에요? 좀 늘었어요, 다시?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좀 까먹을 수 있었어. 8개월이면 인간의 6개월. 이제 네. 인지 능력에서는 네네. 기억속에서 춤추. 네. 테슬라의 8개월은 어떨까요? 테슬라요? 이거는 뭐 네.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테슬라는. 그러면요? 신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사실 테슬라가 물론 지금 인도량에 대해서도 뭐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 인도량, 뭐 유럽 인도량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맞아요. 예전만큼 좀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가졌었던 테슬라인데 네. 그게 좀 많이 빠져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기대치가 낮아졌다. 예, 기대치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는 사실 너무 정책적인 불확실함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테슬라 주가도 제가 이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올해 30% 빠졌어요. 맞아요. 지금 테슬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기업들 중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지금 주가가 뭐 지금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완전히 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예,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정말 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껑충 뛰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껑충 뛰어 올랐다가 그게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도 뭐 곱하기 2, 뭐 곱하기 3, 뭐 정말 레버리지 쫙 쓰면서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고 국내 투자자분들 테슬라 너무너무도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좋아하시는데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 때문에 좀 조심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조금은 뭐 하방을 열어줘야 돼요? 조금씩 이제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봐요, 사실상. 그래서 사도 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지금 사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포드 PR 자체가 뭐 70배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인도량이나 전기차에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모습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제부터 조금 보시는 분들도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뽀니님께서 저의 이름의 도자와 우리 박 팀장님의 이름의 박자를 도박이다. 굳이 저는 이제 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박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도박 수고하십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네. 인생은 도박이다.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를 또 저희가 한 번 사는 언론부에서 인생 뭐 도박처럼 한 방을 화끈하게 노린다. 한번. 테슬라도 좀 화끈한 뭔가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그러니까요. 화끈한 한 방은 자율주행에서 나와야 될 텐데. 맞아요. 로보택시에서 자율주행. 나오고 맞아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에서 로봇. 뭔가 확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3월, 4월, 5월은 늘 계절적으로 좋았잖아요. 사실 뭐 물론 테슬라가 좋았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증시의 어떤 분위기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일게 된다면 뭐 일부 또 기대감이 이 증시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같이 또 미국 증시를 보시면서 좀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 얘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자, 하겠고요.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증시 지난 금요일 증시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다우존스가 0.5% 상승했고요. 나스닥 0.7% 상승했습니다. S&P 500 0.5%, 러셀 2000 지수 0.3%. 아마 장 중반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크게 실망을 하시는 장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지수만 보더라도 크게 빠졌던 그런 지수가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일제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맵을 보시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지난 금요일은 그래도 뭐 장이 또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녹색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브로드컴이 또 후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8.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도 뭐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는 1.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라클 팔란티어도 오래간만에 반등을 했어요. 팔란티어 한번 주가 보시게 되면 지금 전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며칠 선이죠? 뭐죠?
그냥 선이네요. 네. 이 파란색 선. 누가 예. 그어놓은 거예요? 저랑 이제 독백하는 거죠. 혼자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핑비지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냥 네. 선입니다. 선인데 무슨 선일까요? 네, 지지선이라고 보여지죠. 사실 지지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요 지지선을 안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팔란티어에서 좀 보이고 있다. 네. 자, 웨드부시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2025년에 최고의 주식,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은 팔란티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웨드부시야 뭐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다 긍정적으로 테크에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도 이러한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뭐 월마트, 코스코, 일라이릴리는 좀 빠졌습니다. 예, 일부 뭐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흐름이 좀 보였는데 좀 조정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지난 금요일에는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야, 이거 정말 엄청나게 크게 빠지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뭐 보실 수 있는데 지난 한 달간입니다. 이건. 예, 옆에 왼쪽 보시면 여기 한 달, 이거 한번 원먼스 퍼포먼스 이렇게 딱 찍으면 예, 한 달짜리 볼 수 있어요. 아니 통신주 너무 괜찮네요. 근데 이제 한 달간 보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통신주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 방어주로서 통신주 많이 또 보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자, 헬스케어. 그리고 오른쪽 보면 뭐 지금 월마트와 코스코는 이번에 최근에 빠진 거지만 전반적인 이 섹터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갔어요. 버크셔에서의 보험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애플만 올라갔죠, 또 이제 테크주에서. 근데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버크셔 해서웨이 아니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침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난 한 달간의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빅테크들도 많이 빠졌었고, 하지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지난 한 달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일부 있는데, 네. 자, 그 부분을 뒤에 가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헤드라인 그러면 볼까요? 헤드라인 한번 넘어갈게요. 자, 중요 데이터는 뭘까요? 이건 제 제목 썸네일. 예. 썸네일 제가 제목을 네. 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 최근 시장 중요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방송 때 사실 이거를 시간 관계상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좀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딥시크 이후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마누스 AI다라는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제가 조금 오늘 영상을 3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상이요? 이제 이 마누스 AI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영상 3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여기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혼자서 리서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AI 확장을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인수한다라는 인수. 일단 어느 부지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특히나 XAI에 맞는 그런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스타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 전에 명확한 트럼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연준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강조하게 됐는데 자, 뒤에 가서 그 부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단기적 경기 둔화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지만 결국 이 단기적인 경기 둔화 이후에는 일부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난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가 빠르게 보게 되면 예상보다 약한 일자리 증가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재 가능성에 일부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67.0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크게 유가가 좀 빠졌다가 일부 약간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한번 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49원으로서 지금 일부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그와 또 반대
방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3.8까지 훅 내려왔습니다. 예, 이는 물론 지금 최근에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도 나오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달러 인덱스, 달러 이제 강달러를 좀 약화시키는 의도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물론 제조업을 활성화해야 되고 수출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너무 강한 달러는 오히려 이런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강달러를 약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적인 흐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뭐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이도 바라보시면서 미국 증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이터인데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또 많이 있어요. 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주요 기업들이 뭐가 네, 있을까요? 오라클 예, 실적 발표 앞두고 오라클 있어요. 좋아요. 예, 월요일 날 예, 장 끝나고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오늘 또 음. 이제 장시간 바뀌잖아요. 서머타임. 그렇죠. 맞아요. 한 시간 땡겨지는 거죠? 이번 주 이번 오늘 주죠. 밤부터. 맞네. 예. 자, 그래서 일부 이제 시간도 좀 변경이 되고 있고 네. 자, 어도비도 이제 실적 발표를 수요일 날 앞두고 있고요. 어도비. 예,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약간 관심이 있어하는 UiPath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UiPath 엄청 요새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러다 약간 쫄리는 것도 약간 있는데. 박 팀장 패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실적 발표가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순이익 자체가 적자이긴 한데 흑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흑자 같아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흑자 흑자 전환. 올해 저는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올해 올해 예, 8개월 정말 뒤면은- 빠르면 뭐 이번에 실적 발표 봐야 돼 가이던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예, 그래서 지금 무리하긴 좀 그렇고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 뭐 도큐사인, 뭐 울타뷰티, 뭐 이러한 기업들, 예, 또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뭐 종목들이 있으면은 한번 체크하셔서 또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추천 아니에요. 추천 아닙니다. 박종훈 팀장님은 패스를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예, 무슨 AI처럼 답변하시네요. 이거 추천 아닙니다. 예. 추천 아니에요. 그냥 추천 아니에요. 혼자서 되게 아리하고 있는 사랑을 빠진 그런 아직은 제목이에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절대 추천 예, 아닙니다. 실적 발표 봐야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 자, 트럼프 데이터 보게 일기. 되면 지금 이제 트럼프 1기 관세 당시의 주가 흐름이고요. 요 녹색깔이 1기 때. 자, 지금 트럼프 2기 때 관세. 비슷해요. 예, 희한하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후에 있는 주가 흐름과 지난 1기 때, 그러니까 2018년 때 중국의 뭐 세탁기부터 관세를 매기겠다, 가전제품 관세 매기겠다. 자, 이러한 흐름이 있었을 당시에 예, 주가 흐름의 비교분입니다. 이게 근데 보게 되면 주가가 무슨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1기 때는요.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시장에서 엄청난 우려가 있었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때 당시는 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뭐 무역 관계에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게 돼서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상. 자,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트럼프 정권 1기 때의 어떤 주가 흐름과 지금 2기 때 주가 흐름 한번 그냥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나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 물론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진 않을 수 있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왔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PPI뿐만 아니라 자, 이번에 CPI 2월치입니다. 2월 CPI도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 주식이나 지수가 크게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에 디플레이션 구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음영으로 회색깔로 이렇게 네모칸 쳐져 있는 부분이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CPI는 그래도 이 선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 파란색입니다. 네. 파란색이 지금 2월 달에 쑥 하고 내려왔어요. 예, 수면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어떤 디플레이션의 확장,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편에서는 데이터로 어좀 후행 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선행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부양책을 강하게 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양쪽의 의견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의 지표를 봤을 때는
향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들이나 아니면 지수, 뭐 상해 지수나 이런 중국 주식 자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국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네, 중국 데이터입니다. 네. 이게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국. 헷갈려하시면 안 돼요. 아, 여기다 중국이라고 크게 써야 네, 됐었는데. 저희 지금 검은색 보면 China 이렇게 써있죠? 네, 중국이에요, 예, 중국. 중국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건 미국입니다. 예, 써놔야 돼. 국가를 써놔야 돼. 미국. 요새 예. 중국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건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2월 실업률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예상치가 4.0이었는데 4.1%로 조금 더 나왔어요. 소폭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이 실업률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절대적인 실업률 추이를 보게 되면 뭐 거의 완전 고용 상태죠. 그래서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 생각보다 일자리 증가가 많지 않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10년 국채 금리가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직 실업률을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일까 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M7 특히나 이제 미국의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M7 올해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볼게요. 오른쪽 보게 되면 이거는 2024년 때고 여기 2025년 1월 처음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지금 3월 10일인데 지금까지 거래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고요. 이게 S&P 500 중에 502라고 숫자가 되어 있는데 거의 꼴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개 기업이 아니잖아요. S&P 500이라고 그렇죠. 해서 뭐 500개가 구글도 2개가 있고, 네. 버크셔에서도 뭐 그런데 A주 지금 순위가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거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2위를 기록했어요. 수익률이 한 해 동안 171% 올라가는 네. 한 해 동안 2위를 기록했던 엔비디아가 올해까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18% 기록하게 되면서 S&P 500 기업들 중에 47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도 약간 부침이 있고 테슬라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M7 종목들이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S&P 500에 493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또 나머지 기업들보다 또 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지금 올해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뭐 데이터를 지난주가 아니죠. 작년부터 해서 데이터를 보여줬던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네. 사실 2025년은 M7보다는 나머지 493개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몇 번씩 물론 기억 못 하시겠죠. 못 하시겠지만 해째 그랬는데 우리 탐니도 그랬고요. 박 팀장님도 그랬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박러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자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이 아마 연말에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여러 분석가들의 연말까지? 의견들이 있어요. 예, 연말까지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작은 기업들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각자 관점이 다릅니다. 예, 지금 오히려 M7을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아니다. 뭐 다른 뭐 중소형이나 뭐 중국의 주가가 더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퍼포먼스는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좋진 않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재미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가 재밌죠?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랑 뭐 갤럽 뭐 여러 이제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하는 기관이죠. 국가별로 보는 남녀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뭐 정말 젊은 친구들의 정치적 이념 차이 이게 해서 나와서 제가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이 나와서 가지고 나왔어요. 한국이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왼쪽에 있고 미국, 독일, 영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 여성 빨간색이거든요. 한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으로 좀 많이 치우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건 외신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남성은 완전히 보수 성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자 남성이 아니고 18세에서 예, 젊은 친구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이제 이 친구들이 더 커 나가면서 이 정치적 이념 자체가 뭐 어제 오늘 확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성분들이 이제 진보 성향 젊은 친구들 남자가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있고 다 그래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영국은 뭐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하여튼 이제 이러한 어떤 차이가 좀 있지만은 외신에서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야 한국은 이 남자들한테 무슨 일이 난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리가 어떤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20대 친구들이 연애를 많이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만나서 정치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걸로. 맞아요. 네, 이래서 그런 대타협을 건지 한번, 뭐 무슨 요인인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요인인지 네.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외신에서도 야 한국 이제 희한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다. 뭐 재미나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오늘 아마 제가 방송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마 이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마누스 드는데 AI. 마누스 AI라는 게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생성형 AI인데 딥시크 이후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누스 AI. 지금 뭐예요? 개인들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이게 코드가 있어야 또 베타 버전을 쓸 수 있습니다. 코드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직 이제 완전히 이제 공개 이제 대중들한테 풀려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일부 코드를 가지고 베타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나오는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커뮤니티에서 이 베타 서비스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어떤 실험을 좀 했어요. 네, 많이 뭐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 제가 여러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얻었던 그러한 부분에서의 평가를 같이 오늘 볼 텐데요. 10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와, 저 이거 보면 소름 돋았는데 왜요? 일단 첫 번째 테슬라 분석해줘요. 뭐라고 분석했어요? 테슬라를 분석해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픈 AI랑 똑같습니다. 그냥 넣어서 질문하면 돼요. 야, 근데 나 지금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뭘 분석하고 싶냐면 재무제표랑 시장 심리, 기술적 분석, 비교 자산 분석, 내재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잠재 성장률 리스크 얼마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월가의 리서치에서 나오는 이러한 세그먼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바라보면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넣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뭐 많이 이제 부분별로 있잖아요. 뭐 네. 재무제표도 분석도 하고 싶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걸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PD님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분석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분석 중인 거예요? 분석 중인 옆에는 뭐예요? 지금 이게 이 옆에가 코드예요. 코드. 그게 다 같이 떠요?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근데 저걸 봐도 뭔지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 지금 막 차트가 이제 분석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프도 나오고. 네, 나오고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재적 가치, 뭐 intrinsic value, 뭐야, 거의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지금 네, 작성해 그리고 주는 뭐 거예요? 재무제표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 점점 시장에서 어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전반적인 이런 분석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근데 지금 박 팀장님도 보셨을 텐데 최근 버전인가요? 이게 최근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저 안에서 데이터. 그 안에서 제가 면밀히 하나하나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이 테슬라 분석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썸머리까지 해가지고 쫙 나와요. 썸머리까지. 네,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걸 테스트하신 분이 리서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 실제로.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용들을 보니까. 미국 금융업계 전문가라면 본인이 그 금융업계에 있으니까 보통 1주에서 2주가 걸리는 작업을 1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데이터를 저렇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네. 1, 2주 정도 방대한 양이니까. 그러니까 RA에서 예를 들면 자료를 받아서 리서치를 네, 해서 네. 이거를 정리하고. 도식화하고 그래프화하고 보고서를 하나 만드는 데까지 네. 지금 저 정도 양이면 한 2주 정도가 걸리는 양인데 저거 엄청 깊은 이걸 지금 분석인 테슬라가 아니죠. 요 지금 마누스 AI가 1시간 만에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합적인 인사이트까지도 대시보드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인 인사이트까지도 이 마누스 AI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정보 수치나 이런 팩트 것들을 체크. 우리가 검증은 좀 해봐야겠지만 네. 지금 요 업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뭐 하여튼 예. 아니 뭐 우리 여러 가지 뭐 모든 데이터를 기반한 사실 직업군들은 점점 그 뭔가 영역이 좁아진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전 그래요.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를 또 팩트 체크를 더블 체크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또 사람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속도가 네. 어마어마한 방대한 빨라졌다. 양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누스 AI가 재무 전망, 자금 출처, 뭐 경제적 영향, 시장 포지션을 포함해서 미국 공장에 대한 TSMC의 1,000억 달러 투자를 분석을 합니다. 자, 최근 뉴스죠, 이거. 이것도 최근입니다. 네, 1,000억 달러 최근에 TSMC가 투자한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만든 AI 비서 마누스의 역량. 지금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을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누스 AI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 그게 이제 미국 관련한 정보를 다 보고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지금 나와 있는 뭐 뉴스부터 해서 뭐 이 TSMC에서 내고 있는 여러 자료들, 네. 아니면 뭐 월가입 뭐 리서치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온라인에 있는 걸 전부 다 긁어오는구나. 예, 그러한 모습이 보였고, 근데 이 투자에 대한 분석을 1번부터 5번까지 이렇다 저렇다 해서 서머리까지 하고, 오른쪽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콘클루전, 아웃룩 해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TSMC가 지금 100 빌리언, 그러니까 말해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백그라운드부터 이 결과물까지 알아서 자기가 서머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다 정리해 주는데, 이 지금 걸리는 시간 자체가 이게 만약에 사람이 하면, 뭐 물론 지금 오픈 AI나 뭐 챗GPT를 쓰시는 분들도 야, 지금 챗GPT도 그 정도 하고 있어.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방대한 양에 대한 분석 자체가 지금 마누스 AI가 챗GPT 딥 리서치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라는 그 벤치마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속도나 이 양이나 이런 분석 자료에 대한 이야기, 또 인사이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시장에서 크게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부터 그냥 제가 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동적 양자 컴퓨팅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한 부분도 이 마누스 AI가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관세에 대한 전체 시장 영향을 분석하면서 소매업체의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 단 1.5시간 만에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자,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남극 대륙을 포함한 3인 가족을 위한 뭐 여행 일정. 이것도 이제 뭐 항공편 숙박 예약, 예산 견적, 음식 가이드, 그리고 여행 뭐 핸드북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다 제공을 해주고, 핸드북까지 어떻게 하라고 들고 다닐 수 저거 있게. 인쇄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전체 X를 기록을 스캔을 해가지고 X를 스캔하는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저 오늘 준비도 안 했지만은 화면에 50개의 SNS 창을 쫙 깔아요. 그다음에 각자 분석을 해요. 오. 좀 무서워요. 이게 약간 매크로를 돌리는 것처럼 화면이 다 각자 따로 놓는데, 얘가 혼자서 다 그거를 분석하고 체크하고, 근데 스크롤이 다 달라요. 자기네가 다 움직여. 예, 하여튼 이러한 이제 영상도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저 친구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막 여론 조작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정말 나쁘게 쓰이면 예, 정말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기록을 스캔을 하고 주요 주제를 빨리 파악을 하고 공유 컨텐츠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세부 보고서를 생성하는 작업까지, 이게 근데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안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제가 제일 소름 돋는 게 이건데요. 7번입니다. 한 번의 프롬프트만으로 어슈토시 욕하시면 안 돼요. 예. 저게 뭔데요, 저게? 네, 하여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 사람이에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대외적으로 조금 이제 뭐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 는 모르겠는데, 네. 조사를 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전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하고, 진짜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고 테스트하고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과정까지 대박. 하는 건데, 자, 요 영상은 약간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마지막 단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마지막 세 번째 영상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만약에 박종훈 팀장 이렇게 프롬프트 딱 쓰면은, 넣었죠.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해줘. 자, 들어간 겁니다. 네. 뭐냐면 트위터 얘기해주고 유튜브 만들어주고 뭐 해줘. 근데 이제 좀 약간 어지러울 수 있어요. 네. 그냥 쭉 좀 보시고. 네.
저 옆에는 이제 뭐 그걸 코딩하는 거죠. 코딩하는 게 나오는 거군요. 코딩이라는 그렇죠. 예. 음, 쭉 보게 되면 네. 이제 쭉 그 사이트에 따라서 이제 나옵니다. 예, 보게 채널을 되면 아예 오른쪽에 만들어줘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저게 웹사이트가 홈페이지? 저 사람에 대해서 아, 유튜브 채널 만들어졌어요. 아, 근데 저는 좀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웹사이트 본인 웹사이트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 저렇게 보여요. 서비스 아예? 어떻게 할 건지, 아예 컨텐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프롬프트 하나로. 그리고 뉴스레터, 컨택트.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하나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가상으로 이용할 수 이미지만 있는지 나오는 없는지 걸까요? 모르겠는데 지금 저러한 저 프롬프트 하나로 지금 트위터. 예, 아. 그래서 지금 뭐 만들어졌다 웹사이트. 그러니까 지금 저도 돌파gem님과 저 마찬가지로 보시면 밑에 음, 지금 결과물이 정말 쓸만한지가 뭐 관건일 것 봐야겠죠. 같은데. 봐야 되는데 저 안에 물론 수정을 해야겠죠. 본인에 맞춰서. 하지만 그 틀을 저렇게 하여튼 빠른 시간 그렇습니다. 내로.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걸 보면서 중국의 그냥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거라는 게 정말 놀라운 성과인 거잖아요. 놀라운 성과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도 더 볼 텐데 네. 이제 마누스 AI가 애플 역사상 모든 맥북 모델을 비교해서 주요 기능, 가격 동향, 성능 차이를 분석해줘 하면 다 분석을 해주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맥북 모델을. 자,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야 뭐 끌어오는 거야 뭐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천문학까지 800년마다 목성과 토성의 근접 접근이 그 뭐 크리스마스 스타 효과를 일으키는지 뭐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여부를 2차 자료가 아닌 과학적 증거를 사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2차 자료라면 그냥 그런 일부 나온 거죠. 예, 뉴스 기사 말고 맞아요.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그냥 과학적 증거를 접근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소설까지 썼습니다. 공상과학 소설까지도 쓰면서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해줘 하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줘주는. 저 마누스 AI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싶네요. 뭐 앞으로 흥행할 지금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파악해서 컨텐츠로 뭐 음악으로 뭐 영화로 흥행할 만한 시나리오를 써줘, 작곡해줘, 작사해줘. 네. 그럼 저는 그건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이걸 봤을 때.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많은 뭐 분석가들이 뭐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10개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 뭐 할지는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뭐 물론 미국에서는 마누스 AI 국가보안법으로 이거 안 됩니다. 그거 만약에 규제를 때려버리면 뭐 못 쓰는 거겠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근데 이미 뭐 데이터 다들 가지고 예, 있을 하여튼 텐데.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 네. 또 어디까지 가고 있나 그 속도 그 양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누스 AI라는 게 지금 딥시크 이후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기술이 딥시크뿐만 아니라 마누스 AI도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좀 위기감도 느끼고 그러네요. 뭐 기대감도 있는 상황. 자,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센터. 네, AI 센터인데 멤피스에서 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수로 XAI의 일부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멤피스 남서부에 위치한 100만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을 좀 인수를 했고요. 네. 자, 이 사이트, 이 부지가 XAI가 그룹 AI 모델을 확장함에 따라 수십억 달러 상당의 추가 GPU를 지원할 계획이다. GPU를 100만 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금 현재 20만 개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들어간 GPU 숫자가 20만 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걸 100만 개까지도 확장할 계획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AI 모델 훈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인프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게이트나 뭐 왜냐면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 맞아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네. 지속적으로 지금 테슬라와 그 외에 스타게이트는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BOJ 특히나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3월 금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일부 또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3월 금리는 동결 쪽으로 좀 기울었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뭐 블룸버그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사실상 지금 미국 자체가 관세 정책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것이 뭐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현재 너무나도 이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기시다 총리가 뭐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아부의 기술을 보여주고 했지만은 결국에 얻어가는 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중앙은행도 지금 현재 신중한 금리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 방향성 전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명확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이제 주말에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쵸. 자, 근데 그 부분을 뭐 핵심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이 견조하다고 평가를 하긴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향후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결국에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세금 특 정책, 정부 지출, 무역 정책. 자,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그쵸. 예. 뭐 관세 매기겠다, 연기하겠다. 그 다음날 바로 연기하겠다 하고 또 연기하겠다고 다시 매기겠다, 상호관세 하겠다. 뭐 250% 상호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또 캐나다에 얘기했는데 네. 자, 하여튼 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그 시장 참여자분들이 올해에 3번의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3회. 예, 3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전, 한 달 반 전만 해도 2번? 2번 또는 1번 그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뭐 경기 둔화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3번까지도 지금 페드워치 2에서 보고 있으나 마지막에 있는 뭐 10월에 있는 뭐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동결과 인하가 그렇게 크게 무의미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또 파월 의장이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연준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또 이 스캇 벤센트 재무장관의 입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쵸. 가장 이 금융 또는 경제 관련해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가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지금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수도라는 여기에 이제 제목을 그냥 그대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물론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재무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더 약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민간 주도 성장 전환, 그러니까 정부 의존도를 좀 줄이고 민간 부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완전히 반대 방향을 좀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유지할 거고 타국의 통화 약세 시도, 그러니까 금융시장, 환율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을 강경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에 좀 보게 되면 관세는 관세 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경제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이 기사를 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올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 팀장님이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주말 내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셔서 네. 지금 좀 당 많이 떨어지셨죠? 지금 덜덜 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달달한 2가지 제품 3% 핫딜에서 준비했는데 첫 번째 제품은 노블레스, 그냥 아니죠. 노블레스 내추럴 허니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금요일에 화이트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날이 이제 보통 뭐 캔디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냥 달달한 거면 돼요. 그 점에 있어서 저 건강까지 생각하신다면 이제 꿀 좋죠. 꿀도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고급스럽게 드립니다. 요거를 한 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1+1 세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최고 등급 100% 내추럴 허니 스틱, 그리고 한 가지 맛이 아니고요. 4가지 맛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4가지 맛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맛 좋아하세요? 꿀이 지금? 꿀이 네 가지 맛이 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천연 용인꿀, 용왕꿀, 그리고 천연 커피꿀, 오 이것도 맛있겠네요. 천연 아카시아 꿀, 그리고 천연 마지막에 뭐냐? 리치꽃. 리치꿀. 좀 진한 거. 어떻게 진한 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진한 거. 예, 진한 거 요거 진한 거. 진한 거예요? 예, 좀 네. 진한 거요. 제가 일부러 하나 빼놨어요. 아. 진한 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꿀 세트 저희 원래 이제 정가가 15만 2천 원인데 1+1이고 요 쇼핑백 2개까지 같이 포함해서 선물용으로 드리려고 5만 9천 원 구성으로 만들어봤고요. 또 달달한 거 하나. 이번에는 이제 갬성 초코. 요거 이제 3+1로 수제 생초콜릿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성적인 슈가 파우더 문양과 부드러운 파베 초콜릿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데이 한정 쇼핑백을 포함해서 드리고요. 3+1, 그러니까 4개 박스에 5만 9천 원 저희가 구성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생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3월 생초콜릿밖에 14일 오잖아요, 이제. 그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문하셔야 주중에 15일, 배송이 되죠. 14일 전에 배송이 그쵸, 되기 그쵸.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자마자 주문하시고 제가 지금 또 먹으면 침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박 팀장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핫들 달달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